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6일 라이브 방송 녹화본입니다. 참 저번에 1차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제보들도 받았고 연락들도 받았고, 그리고 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제일 많이 왔던 거, 나도 거기 갈 뻔했다. 이제 좀 느낌이 이상해서, 느낌이 온 거고, 좀 표현을 꼬롬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꼬롬해서 안 갔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던 것 같다, 이런 제보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요, 자기가 교도소에 잠깐 있다 나왔는데 거기 안에 재소자들한테 들었던 얘기, 총책으로 검거됐다, 부총책이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보 내용으로도 꽤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거 이제 그거죠. 한번 이제 들어갔다 나온 총책과 관련된 부분, 이제 우리나라 모집책, 유인책과 관련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까지도 전부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공항에서 출국을 막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어떤 한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고 하다가 뭔가 상황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돈 벌러 간다 한다 해서 막았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기사 내용을 봤는데, 아직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보를 받은 내용들 중에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몸살이고 있는 거지 오고 싶어하고 오려고 하는 애들은 되게 많다. 왜냐면 한국 내에 아직도 모집책들, 그 점조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숨죽이고 있는 거지, 캄보디아로 직행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막으니까 이젠 돌아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데 뭔 범죄를 저지르려고 자꾸 거기를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천 버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서 1,000만 원 벌고 한국 어떻게 갖고 들어오려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게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그 금액 자체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말 그대로 나중에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게 그냥 한탕주의처럼 나도 가서 진짜 삐까뻔쩍하게 살아봐야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갔다가 꼬리 자르거나, 혹은 제가 오늘 얘기하게 될 이 말도 안 되는 피해들을 겪다가 결국에 나중에는요, 범죄도 저질러서 한국도 못 돌아오고, 한국으로 송환시키려고 해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새끼들이 많은 거예요. 가면 조사받고 처벌받으니까, 자기 돈 번 것도 없는데 다 온팡 뒤집어 쓰게 생기니까 대부분의 말로가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하고 총 4가지에 대한 이야기, 제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먼저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파고 기자님들과, 그리고 좀 관련 있는 좀 높은 쪽, 그쪽에다 잘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완전 일부분들만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보 내용이 왔던, 지금 우리 여기 태자단지죠. 캄보디아의 태자단지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 설명부터 먼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태자단지라고 불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캄보디아에는 여러 가지 단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지들의 특징은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냥 요새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그냥 하나의 성이에요. 성곽.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캄보디아 국민이어도 확인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메라 있는지부터. 캄보디아인이어도요.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이요, 그냥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들의 관리자들 있죠. 높은 애들입니다. 높은 관리자들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거의 99%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이 밑에 관리자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한국인 관리자들이 대부분 조직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책 중국인 밑으로 이제 돈 내고 들어가서요, 보호받는 겁니다. 상납하면서요.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돈 벌고, 이상하게 돈 벌고 자금 세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수익금을 위에다 상납을 하면서 이 안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안이 어느 정도냐면 밥 먹는 거, 약, 치료 이런 거 다 가능하대요. 안 나가도 된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약 있죠. 나쁜 약도 그 안에서 다 유통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인을 통해서 위에 높은 그 총책 라인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구매하고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요구받게 되는데, 대포폰 한 대가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평균치는 좀 다른데요, 최소 금액으로 본 게 50만 원입니다. 대포폰 50, 비싼 데는 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포폰 같은 거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집책, 유인책들을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본다라는, 여러분이 늘 보는 그 루트죠. 면접 본다, 뭐 한다 하면서 호텔 감금, 구금, 혹은 곧바로 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보받은 내용 중에 이 안에는요, 여권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관련해서 뭐 비자 문제 생기거나 뭔 문제 생기면 그거 갱신해주는 애들도 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여권 비자 갱신팀이 있다고요? 일반인이? 일반인이요? 여기서 좀 하나의 좀 의구심을 좀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안에서는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진짜 완전히 갑자기 납치돼가지고 감금돼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게 정말 극소수 존재할진 모르지만, 대부분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조금 높은 사람이 된, 그 직급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더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송환이 되거나 송환 요청이 오거나, 혹은 너 실종됐대, 너 찾으러 왔어 해도 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고 도망가는 식의 시스템인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안 나와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자본과 중국인 관리책이 있고, 그 안에 한국 범죄 조직 집단이 들어가 있고, 한국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한국에 있는 유인책들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한국, 우리 자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얼굴 기억하실 겁니다. 리광호.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수배가 돼서 좀 찾고 있는 애 중에 하나죠. 한국인 박 씨를 이제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던 그 유인책이 한국에 있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그 통장 파는 걸로요. 5,700만 원이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그걸 풀어본다 뭐 한다 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박 씨를 유인했던 사람이 대학 선배 홍모 씨라고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박 씨를 꼬드겨서 캄보디아로 보낸 겁니다. 실제로 홍 씨가 한국에서 했던 일은요, 뭐 토스 실장이라고 불렸더라고요. 그런 통장 만들어서 통장 파는 거,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것. 그 말 그대로 유인책입니다. 한국에서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죠. 자, 우리 이제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이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 국경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사건이었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한국인 모집책이었다라는, 그 범죄 관여가 돼 있는 거냐, 의혹 기사들이었죠. 그리고 뭐 윗선과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한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의혹이 현재 존재합니다.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집책이었냐, 피해 여성이, 이제 사망한 여성이 모집책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모집책 맞습니다. 왜냐면 이 여성에게 그 모집책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그 캄보디아로 간 피해자죠. 그 피해자 한 명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재 한국에 있고요. 그 여성이 이제 그 안에서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 팔려갔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망한 여성 모집책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한국인 조직이 존재했고요. 우리가 늘 했던 얘기입니다. 그 안에 조직, 그 위에는 분명히 중국 조직이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도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새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요. 국경에다가 뭐 사람 죽으면 아무렇지 않게 처리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인신매매라고 많이 부르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착취의 목적으로서만 보는 그런 집단들이 범죄와 범죄가 엮였습니다. 범죄와 범죄가 다 엮여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범죄로서 이어져 있죠. 언제든 벌일 수 있는 거고 언제든 꼬리 자르기도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보를 받았던 내용 중에 이건 팩트 아닙니다. 확실한 내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그 내용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음모론입니다. 현재까지는. 하지만 저희는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보는 들어왔습니다. 한 명에게만 온 게 아니고 여럿에서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신매매죠. 캄보디아로 모집체계에 의해서 유인돼서 들어갔죠. 인신매매라는 건 이 사람을 착취해서 이 사람에게서 많은 돈을 끄집어낸다라는 용도잖아요. 그런 범죄행위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내용. 거기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모론입니다. 검사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조직검사와 비슷한 거겠죠. 이러면 가능해지는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장기밀매. 왜냐면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기를 갑자기 해서 누군가한테 이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장기 자체는 이식률 자체가 매우 떨어집니다. 컨디션도 봐야 되고요. 이 사람에게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도 다 봐야 됩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해서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납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 병원을 찾기도 힘들고요. 그런 공간을 찾기도 힘들고요. 시간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루트로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 막 그런 약간 음모론처럼 많이 퍼져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자발적으로 옛날에 그런 경우는 있었죠. 혹시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뭐 삽니다 이렇게 써 있는 옛날에 그런 글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발적인 거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을 납치 감금한 다음에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검사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검사가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단지, 범죄 철옹성, 일종의 성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게 제보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괜히 건강검사를 했을까? 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해서 자기랑 검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사라진 사람, 못 본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내용 정도였었습니다. 절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전 음모론보다는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캄보디아 범죄 단지와 한국, 그리고 그 연결책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촘촘한 점조직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한국인인데 같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나라 조직 밑에 들어가서 같은 한국인을 판 그 악당 중의 악당들도 존재하고 그걸 사람을 보내면서 커미션을 받는 한국의 모집책 같은 그 쓰레기 집단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자세를 취하고 조용히 쳐다보면서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큰일 나기 싫으면. 자, 그럼 우린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었을까라는 내용이었죠. 얼마 전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기, 노예, 고문. 프린스 그룹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제재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캄보디아 대기업입니다. 정말 큽니다. 여기에 회장은요. 1987년생 젊죠. 뭐 명칭으로는 첸즈나 뭐 천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87년생 남성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런 단지 있죠. 태자단지. 이런 걸 건설하는데 들어간 그 그룹입니다. 그게 프린스 그룹이죠. 여기에 수많은 계열사들이 존재합니다. 확더니 막 금융도 있습니다. 은행이요. 금융부터 뭐 술부터 엔터부터 정말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거대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업 정보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페이퍼 컴퍼니죠. 그러니까 무언가 돈 세탁을 위한 부분들이 누가 봐도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확인하고 제지를 가했다라는 부분이죠. 뭐 비트코인 몇백억? 뭐 그것까지 전부 현재 압수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회장, 전 첸즈라고 부르겠습니다. 1987년생 첸즈는 자기가 국적이 캄보디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원래 국적은 중국입니다. 중국 자본입니다. 중국이고 그 이후에 기업을 캄보디아에서 운영을 하면서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고, 이런 사태가 조금 발생될 조짐이 보였을 한 1, 2년 전 당시부터 계속해서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내용들까지는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하나가 있었죠. 불법 자금입니다.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불법적인 감금시설을 만들어서 돈을 미친듯이 세탁을 하고 굴리면서 부를 쌓았던 첸즈. 그리고 그 안에서요, 이걸 마케팅으로 도업다, 마케팅 홍보 형식으로 나갔던 부분이 여러분이 보셨던 전 빅뱅의 멤버 승리씨의 그 캄보디아 행사장 연설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제가 캄보디아에 가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했다. 위험하지 않냐? 나라가 잘 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젠 자기가 그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다. 조용히 하고 여기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와서 보라고.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캄보디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상입니다. 이게 과거에 처음에 영상이 떴을 때는 아니 출소하고 나서 캄보디아까지 갔네? 이러고 그냥 사람들 사이 밈처럼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 눈에 띄는 건 저 뒤에 있는 글자입니다. 보이시나요? 프린스 브루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의 한 계열사, 하나의 사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펍입니다. 그냥 맥주 파는 그런 펍으로 돼 있더라고요. 펍 행사에 나와서 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언론 보도에서는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다른 뭐 그런 짧은 영상들이라는 거 보면은 뭐 이거 범죄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이 연관돼 있는 거다라는 확정적인 것처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프린스 그룹이 그런 끔찍한 범죄, 자금 세탁을 저질렀다. 현재는 팩트로 확인됐죠. 그리고 현재 첸즈는 켰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열사에 대한 부분에서 전 멤버 승리씨가 가서 저런 멘트에 이벤트 홍보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 범죄에 대해서 서로 뭐가 공유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죠. 단순히 홍보를 했던, 돈 줘서 홍보를 하러 간 건지 그냥 돈 주니까 기분 좋아서 저 얘기를 한 건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에서 의구심을 가져야지 뭔가 좀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태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뒤집어놨던 사건이었죠. 무언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 느낌. 클럽 버닝썬 사태는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버닝썬의 공동대표였고 당시 바지 사장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 실제 자금줄의 거의 대부분이 삼합회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남성이 출소한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또 열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네, 뭐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 여성 연예인의 남편이었던 유모 씨와 승리가 같이 운영을 했던, 제가 알기로 뭐 전 남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리홀딩스라는 것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것도 대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삼합회였습니다. 한국에선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일이 커졌고 터졌고 다 모든 감시망에 눈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나가야죠. 다른 데서요.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서 연결고리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아직은. 다만 아예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프린스 그룹이 무슨 일을 벌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린스 그룹의 펍집, 그냥 술집이요. 그냥 일반 맥주집. 그걸 오픈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프린스 그룹 자체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만들고 외부 홍보를 합니다. 괜찮다고요. 누굴 내세워서요? 연예인들을 내세워서요. 괜찮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캄보디아 당국은 이걸 몰랐을까요? 전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찾던 도중에요. 놀라운 걸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거기 범죄 단지죠. 범죄 소굴이죠. 철옹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철옹성에 누가 있을까요? 보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 명칭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알려진 미제 사건입니다. 그 미제 사건의 범인이 저 단지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확히는 의혹이 있습니다. 매우 닮았다, 매우 비슷하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끔 범죄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난 안 잡힐 수 있어. 튀면 안 잡혀. 외국 나가면 안 잡혀. 뭘 믿고 그런 걸까요? 과거에는 필리핀이나 이런 아주 구석진 촌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있거나 뭐 이럴 때 안 잡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캄보디아 이런 범죄단지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그 안은 철옹성이라고요. 못 잡습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걔는 한국에 절대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거고, 이 안에 무슨 팀이 있다고요? 여권팀이 있다고요. 얘 신분 하나 감추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모든 범법 행위가 그 안에서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기 있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든 사진입니다. 이건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도 현재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 아니 그러면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거를 몰랐던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캄보디아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몇 개가 나왔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지역들이 나왔죠. 이제 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원래 4,300억 원 지원금이 원래 있었는데 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뭐 관광객들 안전하다, 한국 정부가 사기 범죄와 관광객 안전 문제를 혼동한 점이 되게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안전한데 왜 그러는 거냐. 그리고 대부분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거다. 그러다 범죄당한 거다. 이걸 캄보디아 전체로 일반화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관광 사업과 불법 취업 사기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나쁜 놈들이 거기 가는 것도 잘못된 건 맞습니다. 뭐 한국 뭐 교육 똑바로 해라, 뭐 너네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말대로면 캄보디아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야, 범죄는 계속 될 거야. 중국 자본 들어와서 단지 건설하는 거 어떻게 막겠니? 할 거야. 못 들어가 거기. 근데 사유지라서 우리는 그냥 늘상 똑같이 할게. 그러니까 니들 여기 그 범죄로 못 오게 해. 한국 애들한테 가르쳐. 그리고 관광은 와. 안전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발상인 거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캄보디아 정부가 저런 불법 단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다? 병신 같은 국가입니다. 말이 돼요? 나라가, 국가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잡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근데 그걸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
그럼 정말 무능한 병신 같은 국가입니다. 그러면요,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죠? 알면서 방관한 거잖아요. 방관을 해놓고 교육 똑바로 해, 니네 나라 똑바로 해, 이 입장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니네 나라 똑바로 관리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니네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 것도 니네도 없애야지. 그걸 왜 그냥 내비둬? 이런 입장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만 고치라고 해요? 범죄 소굴단지 니들도 없애야죠. 근데 왜 안 없애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정부가 뭐 돈 먹으면서 뭐 국가 관료들이 돈 먹어가지고 그걸 봐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망상이다, 말도 안 된다, 그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철옹성을 만드는 거는 사유지여서 못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종자 검색하려고 했더니 실종자가 나 실종자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얼굴 사진, 여권 사진, 뭐 납치된 거 영상, 그 감금 사진, 뭐 층 동호수 다 얘기해라, 뭐 그 수사 방침을 그렇게 바꿨다라고 캄보디아 경찰은 얘기했으니까 좋아요. 여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일반인이 못 하는데 정부랑 뭔가 컨택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음모론이죠. 맞습니다. 음모론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안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시신발견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들끓기 시작하니까 방 빼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동하고 이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데로 튀고 있어요. 아, 골 때리죠? 왜 안 막죠? 아, 그리고 정부 관계자랑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다는 못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니네 나라 장성 아니니? 이 사진 내가 지금 다는 아직 안 깠는데 여기서 까면 안 되니까. 이거 니네 나라 장성이잖아. 삼성 장군인데? 누구랑 사진 찍었을까? 걔네가 무슨 일을 할까? 그게 그리고 어디서 찍은 걸까? 물론 캄보디아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죠. 구라치지 마요. 관련 없다고. 알잖아 니네. 다 아는데 돈 받고 묵인하고 그냥 후시시하고 지나갔던 거지. 이제 와서 모른다라고 또 꼬리 자르기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다 깔 수는 없지만 얘네 이거 거짓말입니다. 증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전 넘겼거든요. 자, 제가 1차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던 제보 내용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확인하는데도 오래도 걸리고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략적인 2차 방송으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요.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끝으로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액 알바 없습니다. 없다고요. 돈 벌게 해준다고요? 니나 벌라고 하세요. 개소리입니다. 지가 유인을 해야 사니까 꼬드기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요. 믿지 마세요. 고액 알바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